코가 막혀 숨쉬기 힘드세요? 나이 들며 생기는 코 건강 변화. 70대 김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손자의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가 막혀 밤새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목이 아프고 아침마다 코가 바짝 말라 피가 나기도 했죠. 단순히 감기인 줄 알았던 이 증상이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였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의 코 건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8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부. 나이가 들면 코도 함께 늙습니다. 코는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노화의 신호를 보내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60대 박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젊었을 때는 매운 김치찌개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돌았는데 요즘은 아내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조차 예전만큼 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이는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코 내부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코 안쪽 점막이 점점 얇아지고 섬모라고 불리는 작은 털들의 움직임도 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 1리터가 넘는 점액을 생산해서 코 안을 촉촉하게 유지했는데 60대가 되면 이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죠. 특히 코 연골도 변화합니다. 75세 이상이 되면 코끝이 아래로 처지면서 콧구멍이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 연구에 따르면 70대의 약 68%가 코막힘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코 속 비갑계라는 부위도 문제입니다. 이 부위는 들어오는 공기를 데우고 습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찬 공기를 마실 때 예전보다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고 재채기나 콧물이 더 자주 나오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코뼈까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안면골이 위축되면서 코 구조 전체가 미묘하게 바뀝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기능적인 변화까지 가져오죠. 코 안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구불구불해지고 결국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80대 최할머니는 예전에는 코로 깊게 숨을 쉴 수 있었는데 요즘은 마치 빨대로 숨을 쉬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더군요.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2부. 노년기에 흔한 코막힘의 진짜 원인. 선생님, 저는 감기도 안 걸렸는데 왜 맨날 코가 막힐까요? 이는 이비인후과에서 시니어 환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68세 이모님의 경우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완전히 막혀서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했어요. 밤새 콧골이까지 심해져서 옆에서 주무시는 남편분까지 잠을 설칠 정도였죠. 노년기 코막힘의 첫 번째 원인은 혈관 운동성 비염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율신경이 코 안의 혈관을 잘 조절해줬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온도 변화나 스트레스, 심지어 매운 음식만 먹어도 코 안의 혈관이 부풀어 오르면서 코가 막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위축성 비염입니다. 코 점막이 말라붙으면서 딱딱한 딱지가 생기는 질환인데요. 75세 김할아버지는 코 안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든다고 하시면서 자꾸 코를 후비다가 상처가 나서 피가 나기도 했어요. 이런 딱지들이 코 안을 막아서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세 번째 원인은 의외로 약물 부작용입니다. 시니어분들은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데 이 중 일부가 콧점막을 건조하게 만들거나 부종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인 ACE 억제제나 일부 항우울제가 그런 부작용을 보입니다. 네 번째는 코 중격 만곡증의 악화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있던 코 중격의 휘어짐이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70대 박할머니는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한쪽 코가 특히 막힌다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검사해보니 코 중격이 한쪽으로 많이 휘어져 있었어요. 다섯 번째는 코 용종입니다.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콧점막이 포도송이처럼 자라나는 질환인데
60대 이후에 발생 빈도가 높아집니다. 용종이 생기면 코 안의 공간을 차지해서 숨쉬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후각도 떨어뜨려요. 마지막으로 역류성 식도염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산이 코 뒤쪽까지 올라와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 때문에 코 뒤쪽이 부어서 막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누워있을 때 더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니어분들의 코막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순히 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3부. 입으로 숨 쉬게 되어 구호흡의 문제점. 72세 정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잠들 때 입이 벌어져서 주무신다고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바싹 말라 있고 목이 아파서 물을 계속 마셔야 한다고 해요. 더 심각한 것은 잇몸이 자주 붓고 입냄새까지 심해졌다는 점입니다. 구호흡, 즉 입으로 숨 쉬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코는 자연의 완벽한 공기청정기입니다. 코털과 점막이 먼지와 세균을 걸러주고 차가운 공기를 데워주며 건조한 공기에 습기를 더해줍니다. 하지만 입으로 숨을 쉬면 이런 필터링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공기가 바로 폐로 들어가게 되죠. 첫 번째 문제는 구강 건조증입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침이 빨리 말라버려요. 침은 단순히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치아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침이 부족해지면 치아오식증, 잇몸 질환, 구취 등이 연달아 나타납니다. 78세 김할아버지의 경우 구호흡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치아 8개를 뽑아야 했어요. 잇몸 염증이 심해져서 치아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죠. 평생 치아가 튼튼했는데 갑자기 왜 이럴까 하고 의아해 하시다가 코막힘으로 인한 구호흡이 원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수면 장애입니다. 구호흡을 하면 수면 중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져요. 코로 숨을 쉴 때보다 호흡량이 줄어들고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85세 최할머니는 밤에 자다가 숨이 막혀서 깨는 일이 자주 있다고 하시더군요. 가족들도 할머니의 코골이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친다고 걱정이 많았어요. 세 번째는 호흡기 감염의 위험 증가입니다. 코의 필터링 기능을 거치지 않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직접 목과 폐로 들어가면서 감기, 인후염, 기관지염 등에 더 자주 걸리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라서 이런 감염이 폐렴으로까지 진행될 위험이 높아요. 네 번째는 안면 구조의 변화입니다. 장기간 구호흡을 하면 아래턱이 처지고 얼굴이 길어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혀의 위치가 바뀌면서 발음도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구호흡으로 인해 충분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73세 박할아버지는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라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구호흡은 혈압 상승과 심장 부담 증가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미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4부. 건조한 코, 그 불편함의 시작. 코 안이 사막 같아요. 69세 이 할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면 코 안이 바짝 말라서 딱지가 생기고 조금만 건드려도 피가 나온다고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코에서 피가 굳어서 숨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해요. 코의 건조함은 노년기에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젊었을 때는 코점막에서 하루 종일 적절한 양의 점액을 분비해서 코 안을 촉촉하게 유지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점막이 더욱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건조한 환경도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실내 습도 저하, 에어컨 사용, 미세먼지 등이 모두 코 건조증을 심화시키는 요인들이죠.
74세 김할아버지는 요즘 공기가 나빠져서 그런지 코가 더 말라가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코가 건조해지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딱지 형성입니다. 말라붙은 점액과 먼지가 엉겨붙어서 딱딱한 딱지를 만들어요. 이 딱지들이 코 안을 막아서 호흡이 어려워지고 억지로 제거하려다 보면 상처가 나서 출혈이 발생합니다. 둘째는 간지러움과 재채기입니다. 건조한 콧점막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먼지나 찬 공기만 들어와도 심한 재채기가 나오고 코가 간지러워서 자꾸 만지게 됩니다. 77세 박할머니는 하루 종일 재채기만 하다 보면 허리까지 아파진다고 하세요. 셋째는 후각 저하입니다. 건조한 점막은 냄새 분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음식 냄새를 못 맡다 보니 식욕이 떨어지고 가스냄새나 연기 같은 위험한 냄새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넷째는 2차 감염의 위험입니다. 건조하고 상처가 난 점막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기 쉬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코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비염이나 부비동염에 더 자주 걸리게 됩니다. 82세 정할아버지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코 건조증이었는데 계속 방치하다 보니 만성 부비동염까지 발전했어요. 코가 막혀서 머리가 무겁고 냄새도 안 나고 집중도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항생제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코 건조증은 또한 수면을 방해합니다. 밤에 누우면 코가 더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이는 앞서 설명한 구호흡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71세 최할머니는 밤에 코가 막혀서 잠을 설치다 보니 낮에 너무 피곤하다고 하세요. 더 심각한 것은 비출혈입니다. 건조한 점막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터져서 피가 나와요.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시니어분들은 혈액 응고가 잘 안 되어서 한번 피가 나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응급실에 가셔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5부 노화로 인한 후각 저하도 주의. 며느리가 끓인 미역국 냄새가 예전 같지 않아요. 76세 이 할머니의 하소연입니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서기만 해도 무슨 요리를 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 요즘은 코를 바짝 붙여야 겨우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해요. 더 걱정스러운 것은 가스 냄새도 잘 못 맡겠다는 점입니다. 후각 저하는 시니어분들에게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65세 이상의 약 50%가 후각 기능 저하를 경험하고 80세가 되면 이 비율이 75%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는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삶의 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후각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후각 신경세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후각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는 다른 신경세포와 달리 재생이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재생 능력도 떨어집니다. 73세의 김할아버지는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냄새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둘째, 코 점막의 변화입니다. 후각 세포가 있는 후각 상피가 얇아지고 건조해지면서 냄새 분자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게 되어요. 특히 건조한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이런 변화가 가속화됩니다. 셋째, 뇌의 후각 처리 능력 저하입니다. 코에서 감지한 냄새 정보를 뇌에서 처리하는 능력도 나이가 들면서 떨어져요.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초기 증상으로 후각 저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후각 저하가 가져오는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식욕 부진입니다. 81세 박할머니는 음식 냄새를 못 맡으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고 하세요. 냄새와 맛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후각이 떨어지면 음식 맛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영양 부족과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안전사고의 위험입니다. 가스 누출, 화재, 음식 부패 등을 냄새로 감지하지 못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78세 정할아버지는 가스레인지에 올린 밥이 타는 것을 냄새로 알아차리지 못해서 집에 불이 날 뻔한 적이 있다고 하세요.
세 번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채취나 구취를 자각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향수나 꽃냄새 같은 즐거운 냄새를 못 맡으니까 삶의 즐거움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우울감입니다. 후각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연결되어 있어서 후각 저하가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74세 최할머니는 꽃냄새도 못 맡고 요리 냄새도 안 나니까 뭔가 세상이 밋밋해졌다고 표현하시더군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후각 저하가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90% 이상이 초기에 후각 기능 저하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따라서 갑작스럽게 냄새를 못 맡게 되거나 예전보다 현저히 후각이 떨어졌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각 훈련도 도움이 됩니다. 로즈, 레몬, 정향, 유칼립투스 같은 강한 냄새를 매일 규칙적으로 맡는 훈련을 하면 후각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어요. 독일에서 개발된 이 방법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6부. 노화로 인한 후각 저하도 주의.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주변에서 나는 냄새를 한번 의식적으로 맡아보세요. 커피 향이 나나요? 아니면 꽃향기? 혹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나요? 만약 예전만큼 냄새를 잘 못 맡겠다면 이건 단순히 코가 막혀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후각 저하, 의학용어로 후각감퇴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예전엔 아내가 된장찌개 끓이기만 해도 집 앞에서부터 냄새가 났는데 이제는 코앞에 가져다 대도 뭔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목소리엔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각 저하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냄새를 못 맡는다는 것은 단순히 향기를 즐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가스 냄새를 감지하지 못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음식이 상했는데도 모르고 먹을 수 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식욕이 떨어져서 영양실조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후각세포들이 하나둘 기능을 잃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냄새를 전혀 못 맡게 된다면 이건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뇌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 후각 저하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후각 검사가 중요해요. 간단한 냄새 식별 검사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7부. 만성비염. 시니어에게 더 자주 찾아옵니다. 선생님, 저는 젊을 때부터 코가 약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맞습니다. 만성비염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더 심하게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첫째,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게 돼요. 둘째, 코 점막이 약해져서 염증이 생기면 회복도 더디고요. 셋째, 약물 복용이 늘어나면서 부작용으로 코 건조함이나 막힘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코 막힘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물 때문에 코 점막의 혈관도 함께 부어오르거든요. 한 70대 환자분은 이렇게 하소연하셨어요. 밤마다 코가 막혀서 잠을 못 자겠어요. 한쪽이 뚫리면 다른 쪽이 막히고 뒤척이다 보면 새벽이에요. 만성비염의 무서운 점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염증 때문에 코 구조가 변형될 수 있고 후각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더 심한 경우엔 축농증까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면서 방치하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코 세척, 적절한 습도 유지, 알레르기 원인 물질 차단 등의 방법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심한 경우엔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요. 8부. 코 건강은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를 단순히 냄새 맡고 숨 쉬는 기관으로만 생각하시나요? 큰 오산입니다. 코는 우리 몸의 최전선 방어막이자
전신 건강의 바로미터예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만성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들이 코로 숨 쉬는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코로 숨을 쉬면 공기가 따뜻해지고 습도가 조절되면서 폐로 들어가요. 하지만 입으로 숨을 쉬면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직접 폐로 들어가면서 호흡기에 부담을 주거든요. 게다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여과 없이 그대로 들어와요. 더 충격적인 건 수면과의 관계예요. 코막힘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수면 중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져요. 그러면 뇌에서 자꾸 깨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결국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되죠. 한 80대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온몸이 피곤해요. 낮에도 자꾸 졸리고요. 코막힘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생기는 현상이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코와 부비동은 뇌와 아주 가까이 있어서 만성염증이 있으면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축농증을 앓고 있던 한 환자분이 치료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예전엔 항상 뿌옇고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생각도 더 선명해진 것 같고요. 9부. 시니어의 코 건강, 이렇게 관리하세요. 자,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코 세척이에요. 에이, 그게 뭐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정말 강력한 방법이에요. 하루 한두 번 생리식염수로 코를 씻어주면 먼지, 세균, 알레르기 물질들을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거든요. 한 환자분이 처음에는 그런 걸 어떻게 해요라고 하시더니 한 달 후에 오셔서는 세상에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신다고 해요. 두 번째는 습도 관리예요.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너무 건조하면 코점막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나 진드기가 번식하거든요. 가습기를 사용하시되 꼭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적당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코점막의 건강을 지켜줘요. 특히 요가나 태극권 같은 호흡 운동은 코 건강에 특히 좋아요. 네 번째는 금연과 간접흡연 피하기예요. 담배 연기는 코점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거든요. 나이 70이 넘어서 지금 와서 끊어봤자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금연 후 2주만 지나도 코점막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 정기검진이에요. 1년에 한 번은 이비인후과에서 코 상태를 점검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비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취미 생활이나 명상 같은 방법으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시니어의 코 건강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코는 작은 기관이지만 우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맛있는 음식의 향을 느끼고 편안하게 숨을 쉬고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한 코가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에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코막힘이나 후각 저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코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지, 베개 위에 누웠을 때 양쪽 코가 다 뚫려 있는지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건강한 코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좋은 냄새를 맡으며 편안한 잠에 빠져드는 황금 같은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코 건강이 곧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